미국 행정부 2인자인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DMZ를 방문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일정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예, 그 회담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는 느낍니다. 그 보통 회담할 때 회담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회담 네.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85분 정도 했고 또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해리스 부통령 남편이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축하 단장을 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뜻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 해리스 부통령이 제기하고 싶은 의제, 우리 대통령이 제기하고 싶은 의제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결과를 뭐 여러 가지 쭉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 순방 외교 때 짧게 만나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그 부분을 좀 상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완전히 상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준비했던 의제들이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IRA 이 부분하고 또 우리 지금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통화 스와핑 문제,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좀 굳건히 억제하고 핵 억제 문제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에 85분 동안 충분히 다룬 것 같아요. 네. 또 해리스 부통령 또 사실 미국 전략적인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 정세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또 미국이 제일 관심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과 일본 관계,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협력 관계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고 근데 가장 큰 성과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는데 전기 자동차,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이 IRA가 굉장히 장애거든요. 미국 자동차만 북미에서 생산한 자동차만 7,500달러의 혜택을 주고 우리 자동차는 그 7,500달러를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우려사항을 알고 있다. 그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부분들은 뭐 실질적인 성과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오거나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왔을 때 비무장지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죠. 갔단 말이죠. 또 국방부에서 직접 계셔보셨으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비무장지대 좀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 방문을 해서 방문 자체가 굉장히 메시지를 줘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튼튼하다는 것을 북한에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허튼 짓 하지 마라. 네. 동맹이 튼튼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또 미국의 또 전 세계 뉴스로 타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가시할 수 있는데 이번에 참 또 중요한 북한한테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놨어요. 악랄한 독재 정권 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거예요. 북한의 위협을 거론해 핵 위협에 대해서 네. 세상을 겁주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작심하고 메시지를 만들고 온 것 같아요. 메시지 그대로 드러냈고 행동으로서 또 그 메시지로서 미국의 의지, 한반도 정책,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를 잘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지를 드러낼 때마다 뭐 한미가 같이 이제 훈련할 때도 북한은 뭐 미사일도 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계획을 한국과 미국이 해리스 부통령이 DMZ 방문하고 비문장대 방문하는 오래전에 조율했을 거예요. 북한이 어저께 뭐 미사일 2발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히나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핵실험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날짜까지 또 정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우리 국가정보원이 북한 보고 핵실험하지 마라. 아하. 너들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SI 특수정보와 미국과 같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또 휴민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보 능력을 좀 과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동안 뭐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네.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는 물리적으로 다 해놨는 것 같아요. 우리 국정원도 발표했고 본부터 준비를 다 해놨는데 북한이 지금 지도자가 김정은이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언제 발사해야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의 메시지를 좀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날짜 태기를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국정원은 그 태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뭐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최종적으로 실험할 날짜 정하는 건 뭐 김정은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북한의 마음이다라고 하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동해상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북한을 자극한다는 것은 뭐 북한이 우리가 훈련하고 안 하고 따라서 미사일 실험을 적게 했다 또 핵실험을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험은 지금 훈련은 한미 간의 훈련은 철저하게 방어 훈련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 훈련이기 때문에 자극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망상을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한국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한미 연합 훈련은 저는 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리잔수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면서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냈거든요. 즉 늘 있는 얘기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뭐 중국도 북한과 군사 동맹 조약을 유지하고 있고 또 중국도 우방 국가들과 군사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우방국들과 군사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일본과 아까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들렸다 오고 또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해에서 함께 훈련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국내 일부 언론과 국내 일부 정치 정당에서 네. 좀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과 훈련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주장이 그렇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독도에 있어서 우리는 빠지고 미국과 일본만 훈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 훈련은 특히 이번에 훈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북한의 잠수함의 기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훈련이거든요.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게 SLBM이죠. 잠수함을 발사 기지로 해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삼축 체제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잠수함이 어떻게 기동하는지 기동을 차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데는 꼭 필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잠수함 기동, 잠수함에 대한 대응 훈련은 우리 안보와 생존권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보 얘기를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안보는 공짜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 세계에서 우리가 200개 나라 중에서 3개 내지 4개 나라 정도만 자기 힘으로 남의 도움 없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집단 안보나 동맹으로서 국가를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 얼라이언스 동맹이란 것은 동맹으로서 얻을 수 있는 안보상의 이익을 동맹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동맹 이익이 생기면은 이익에 따르는 의무가 생깁니다. 동맹 이익만 누리는 것이 동맹에 따라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발생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의무는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동맹에는 좀 안보 또 동맹 이런 데는 공짜가 없다. 이런 부분은 안보에는 충분한 이 군사 태세를 갖추는데도 비용이 들고 또 그 좀 부족해서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도 동맹 이익을 얻으려면 그 동맹을 하는데 의무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국제 정치학에 그냥 많이 쓰는 말인데 뭐 우리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반광과 관련해서 향후 북한의 앞으로의 식실험은 어떻게 될지 전망을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